네, 빅피처 바로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택규 전문가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 행동 때문에 좀 속도 상하고 수익률에도 조금 이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갈치자 행보가 지금 북한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예, 일단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항상 우리 시장에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추이를 잘 봐야 되고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우리 시장에는 크게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답보 내지는 오히려 소외받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북한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왜 북한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게요. 이러한 네. 부분을 우리가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김정은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한테 어찌 보면은 팽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심이죠. 얘네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정치 놀이에 더 이상 화답하지 않겠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정쩡한 우리 정부의 행태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북한에 뭔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경 폐쇄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안 들어오고 외화에 쪼들림을 당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3년 이내에 북한의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그 3조 원 정도의 그 자금 세탁 요게 걸리면서 북한 중국인 33명이 기소가 되는 일이 발생했죠. 이렇듯 외화 쪽에서 좀 조달이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는 이제 식량 문제인데 북한의 식량 문제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더 불거지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것 또한 정치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결국 외부의 적을 만드는데 그 타켓으로 우리를 잡은 거고 결국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화답을 빨리 우리든 트럼프든 하라.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 문제죠. 그리고 인종차별 시위 난리죠. 이제 대북 이제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북한이 뭔가 기억에서 약간 잊혀지는 감이 살짝 있는 것 같고 나 있어, 나 문제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좀 존재 의식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레드라인까지 과연 넘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은 있죠. 네. 우리라든가 트럼프가 이 조금씩 해가는데 답이 없어. 네. 그럼 결국에는 레드라인 핵을 사용할 수 있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저희 코리아 디스카운트 강하게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 등락은 보이지만 크게 요동치지 않죠. 네. 그거는 어제 폭파한 건 북한 내에 있는 거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결국 하나하나 우리 쪽에 직접적인 피해 또한 미국의 간접적인 뭔가 영향을 주게 되면은 네. 시장은 크게 요동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있게 봐야 될 건 환율입니다. 이 환율 차트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네. 환율 보면 우리 IMF 때 같은 경우 뭐 거의 2,000원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는 거의 뭐 1,6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은 1,230원이 어느 정도 좀 저항이에요. 그거를 선단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치고 가게 되면 최근 거의 1,300원까지 갔는데 1,296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거기 1,230원을 가지 않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1,200원 그 언더리에서 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하면 이 경협주라든가 방산주 이런 거는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나 해야지 현 시점에서
언제 어떻게 북한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 있다. 경협주가 그래요. 네, 오늘 가장 소외가 되고 있는데 단타 접근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팔자리만 계속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협주? 네, 경협주 특히 지금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철도주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내려와 있는데 이들 종목은 저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레드선 넘어가게 되면 또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바닥 가야지 추가적으로 악재 나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단타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참고적으로 방금 전에 10시 한 40분 구간에 속보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지금 대북 입장 발표가 11시에 있을 거라고 정각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요 내용 저희 또 점검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특이 동향 북한에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저 인프라 건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들려와 가지고 기계 섹터 최근에 저희가 수익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통을 이번에 5G가 넘겨받을 수 있을지 오늘 오랜만에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의미 있게 봐야죠. 네. 제가 뭐 시장은 코로나하고 그 유동성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비 개선. 미국은 소비가 주도하는 국가이죠. 네. 미국 경제의 기둥이 소비이다 보니까 결국 소비가 5월 소매 판매가 시장은 7%대를 예상했는데 17%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관련된 도소매 기업이죠. 로스스토어스가 6.8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 보통 우리가 인프라 투자하면은 전통적인 건축이라든가 뭐 도로공사, 항만 이런 건데 예. 이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5G 이야기까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데 자 오늘 그럼 이 5G 이 종목들도 보시면 뭐 많아요. 많은데 많아요. 딱 네. 두 종목 서진 시스템하고 KMW 이 두 종목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는 60일 이평선 하단에 있고 하나는 60일 이평선 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들 종목을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 스킬을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이거죠. 일단 5G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8천조를 그 인프라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데 결국 인프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5G 같은 경우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돼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5G 관련된 종목은 현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데 또 단기적으로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매수 자리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매도 자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 보면은 지금 60일 이평선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위에 이렇게 60일 이평선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윗꼬리 달게 되죠. 자, 윗꼬리 달고 한 요 정도로 끝났는데 내일 60일 이평선 갭 떠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일 갭 안 뜨고 또 음봉 나와.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되면서 당분간 이 박스 흐름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횡보의 시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가야 되고 결국 1차 목표가 얘가 못 올라가고 내일 음봉 나오면 당분간은 이 60일 이평선이 단기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60일 이평선을 내일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쉽게 올라가고 그다음 매물대는 여기. 그다음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전 고점까지도 우리가 봐도 된다 이렇게 좀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MW 한번 볼게요. 한때 가장 강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60일 이평선이 우상향이에요. 그럼 가겠다라는 거지. 근데 60일 이평선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게 좀 더 탄력적으로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 60일 이평선이 깨질 가능성은 조금 더 희박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없어. 한번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 언저리 61일 이평선 언저리 아니면 이 정도로 끝나면 이 장대 양봉의 중각값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이전 고점은 가볍게 올라갑니다. 왜? 정배열 구간에서 60일 이평선이 우상향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건 쉽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땅 치고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파악은 이 두 종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미국향 매출 많은 종목을 그럼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5G 워낙에 선별 작업한다면? 네. 뭐 미국향, 뭐 중국향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 차트 흐름 보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5G에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게 소리 소문 없이 화해에 대한 제재 완화시켰네요. 어제부터. 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탄력 더 받을 수 있을지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치료제 관련주는 너무너무나 대응의 영역에서는 난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이 7,000원짜리 염증약이라고 하던데요. 오늘 덱사메타손이 또 히어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계 쪽에 이제 약품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코로나 환자들이 가장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게 이 목 쪽이 된다. 맞아요. 이름. 들었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게 결국 텍사메타손. 덱사메타손. 예, 이 약이 중증 환자들한테 약효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가격 올라갔는데 근데 네.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 목 환자들이 주로 나타나고 그거에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이 치료제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렇죠. 완화되는 정도예요. 거지. 완전한 치료는 아니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클로로킨이든 텍사메타손이든 딱 정해놓고 관련된 종목이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클로로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신풍제약인데 신풍제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흐름 보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보시면은 떨어지지만 하단에 보면 거래량이 어때? 거래가 없어요. 그럼 고점에서 거래가 없이 움직인다라는 건 한 번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5일선 깨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11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상한가 만들었던 여기 이 가격을 깨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깨지 않고 여기 지지하면서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거래가 없는 건 이 종목 역시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덱사메타손 관련해서는 좀 따라가는 거는 좀 무리일까요? 오늘도 보시면서 당연하죠. 관련주. 여튼 이 클로로킨이든 이 덱사메타손이든 관련주들이 급등했을 때는 차익하고 빨리. 네, 그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눌림 구간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2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네. 기다렸다가 눌림 구간 거래 없이 또 횡보하면 그러한 자리에서 한번 사게 되면은 또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니까 그렇게 좀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력 있어야지만 대응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의 큰 그림 저희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일단 시장은 잘 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 5% 이상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 장세로 보자. 지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기준으로? 지수가 아, 예. 미국 증시든 우리 증시도 한번 데미지 입었죠. 네. 이러한 게 한 번 더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고 네. 또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5% 이상 급락 나왔다는 건 시장이 엉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번씩 나온다? 그러면 좀 조심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기준의 데이터는 월요일장 같은 충격만 없으면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